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딱 생각이 든 게 점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라고 이제 신호를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점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점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조사님과 실령님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점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점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점은 보면 돼요. 예. 어떤 하경이 와야 된다. 어떤 지기가 와야 된다. 물론 지기와 하경이나 이보, 기로서 어떠의 맴도는 소리로 알려줄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선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꿈으로 나타내 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잘 보다가 갑자기 이러한 신호를 주시지 않으실 때는 과연 이게 막혔나 이러한 느낌을 많이 가지실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막혔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상 궤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신호를 안 줘도 저 사람을 보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막연하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는 말로 좀 더 많이 뱉어라. 이런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전문가, 스포츠 학계의 전문가나 자세 교정 전문가들을 보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만 보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틀어져 있는지 바로바로 캐치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캐치를 잘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 한 우물만 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왜? 지식이 축적되고 정보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양한 자세, 다양한 틀어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교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가 나도 모르게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순간 알게 되는 거고, 인테리어 업자들도 딱 보자마자 방에 어떠한 식으로 구조로 꾸미면 되는지 딱딱딱딱 머리에 그려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분들도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으로서도 점을 많이 보게 되면 그러한 모든 정보들이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축적된 정보들이 우리 조상님이 그냥 이렇게 딱딱딱 머리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자마자 알게 되는 거고 보자마자 말이 술술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사주로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그 사주만 보면 이 머릿속에서 그냥 짱짱짱짱짱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용신이 어쩌고 얘는 목이 어떠고 얘는 이거는 투관을 못했고 여기 지지가 합을 해 있고 이게 그냥 쫙쫙쫙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고 사주를 보자마자 말이 수술수술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신령님과 조상님이 이런 걸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지만 우리가 점을 잘 보기 위해서 무엇을 더 찾고 무엇을 어떠한 신령님을 받고 어떠한 조사님을 더 받고 무엇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물론 그러한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 신령님과 조사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타로를 봤는데 점이 잘 나와. 그럼 타로를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또 타로가 막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는 거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점을 진짜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손님을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 이걸 첫 번째로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보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뱉으세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개입하는 순간 그 점은 다 날아가요. 무조건 맞고 틀리고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나한테서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들, 기분들, 감정들 그러한 것들을 일단 많이 뱉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무속적인 용어로 나중에는 탈바꿈을 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손님이 들어왔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찝찝해 막. 근데 명치가 막 이렇게 막힌 듯이 아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조상님이 어디 가다가 막혔다.
아니면 조상님이 한이 많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속적인 용어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치환하는 것들을 연습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줬대. 지하철 같은 데 탈 때, 특히 대중교통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TV를 볼 때나 어떠한 배우가 나왔을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배우는 형제가 있을까? 있다면 남동생일까? 아니면 언니일까? 자꾸 가족 구성원들 작게 시작해서 점차 넓혀가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조상님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을 자꾸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돼요. 결국엔 이것은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축적되면 나중에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은 천재적인 어떠한 발상이나 어떠한 것들이 막 꼬여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손님에 대한 축적된 양이 없으면 점이 나오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축적된 양이 많으면 이 양에 비례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점을 무조건 많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절대로 공짜 점사는 봐주시면 안 돼요. 공짜 점사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걸 강력하게 줘요. 내가 커피 한 잔을 얻어 먹든 현금을 받든 아니면 저 사람한테 어떠한 에너지를 쓰게끔 저기까지 걸어갔다 와. 이러한 것이라도 시킬지언정 절대로 공짜로 봐주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예. 공짜로 보면 내가 공짜인 걸 알아요. 예. 근데 사실상 공짜 점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맞아요. 왜?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것을 돈을 자꾸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전문가가 돼요. 예. 돈을 안 받으면 그냥 아마추어예요. 돈을 받는 순간 전문가예요. 어떻게든지 뭔가를 말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끼워 맞춰서라도 뭔가를 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연스럽게 실력리가 조상님이 알려주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것을 계속 알려주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왔다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 발상 같은 것들을 잘 캐치를 하는 사람이 어떠한 희한한 것들을 많이 만들듯이 우리도 뭔가를 봤을 때, 손님을 봤을 때 정말 찰나의 순간에 딱딱딱 주시는 그 신호를 잘 받아가지고 말로 뱉어야 돼요. 그 말로 뱉은 것들이 말과 말이 연결이 돼서 문장이 되듯이 제가 이게 항상 말을 하잖아요.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듯이 말과 말이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머니, 산소, 할머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나의 어머니의 할머니의 산소에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면 아니면 나의 할머니의 어머니, 증조할머니의 산소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은 무궁무진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많게 많이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일단 뭔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떠오르면 무조건 입을 통해서 무조건 뱉어요. 기도할 때 특히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상 기도할 때 배가 아프면 누구세요? 오셨으면 신호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가 오신 것 같은데 옆구리가 아프네.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네. 갑자기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오네. 숨이 막히네. 이런 식의 어떠한 몸의 감각들이 느껴진다면 이것을 다 말로 뱉어보는 거예요. 말로 뱉어봐야지만 여기에 갇혀있던 어떤 영이 내가 말로 뱉는구나를 알게 돼요. 얘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영에다가 자꾸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자꾸 알려줘야 돼요.
우리 조사님이 아무리 신호를 주면 뭐예요? 내가 말로 뱉지 않으면 조사님이 나중에는 조사님이 등을 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표현하라는데 표현을 안 하고 알으라고 하는데 안 알고 느끼라고 하는데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안 느껴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돌보듯이 느껴주잖아요. 그것과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면 나의 기분과 느낌과 감정과 이러한 것들을 내가 느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을 그 공감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몸짓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노래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글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건 말로 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안에 있던 것들이 말이라는 언어로 치환이 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을 자꾸 뱉어봐야 돼요. 사실상 저도 이제 소심하다 보니까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지금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 신령이가 조사님한테 그냥 나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냥 믿고 맡겨요. 그리고 나오는 것들을 그냥 다 뱉어요. 손님한테 막 말하라고 시킨 다음에 내가 막 끄적끄적 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보자마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들어야지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보기 전에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 케이스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좋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항상 알려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네. 주파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그걸 감지할 수 있는 회로가 아직까지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로를 연결하고 싶으니까 자꾸 산기도 가고 물기도 가고 뭐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특수한 환경에서 내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토를 많이 가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토를 갈 수도 없고 매일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의 기분을 존중해주고 나의 몸을 존중해주란 말이에요. 내 몸이 곧 전환이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존중해줘야죠. 그러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두한 행위들을 존중해줘야죠. 이건 좋지 않은 거니까 존중을 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사람이다 보니까 100%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 뿐이에요. 저 역시도. 그리고 저도 많은 것들을 점을 잘 보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수행법도 찾아보고 그 수행법을 또 해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어요. 네.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죠. 끝끝내 내가 찾은 거는 그냥 내가 느껴지는 그대로 말을 해라. 정말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정말 죄송한데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말을 하란 말이에요. 왜 굳이 이 손님이 오면 점을 봐줘야 된다라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오면 나온 대로 말을 하고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솔직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조사님들이 얘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몸은 내가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이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자꾸 합을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신호를 만드는 거라고. 나랑 조사님과 나랑 신령님과 나하고만 주고받을 수 있는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암고를 만드는 거예요. 네. 동수, 기수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신호를. 오른팔이 아프면 친가, 왼팔이 아프면 외가. 여기가 뻐근해, 여기가 뻐근해. 그럼 그러한 신호들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면서 내가 조금씩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만들고 두 문장을 세 문장으로 만들고 한 단어를 세 단어로 만들고 이 세 단어를 한 문장으로 만들고 이 한 문장을 또 다른 문장으로 만들고 하다 보면 이야기거리가 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상상 아니냐? 상관없잖아요. 네. 내는 사실과 거짓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을 뱉어야 돼요. 영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찍으니까 땀이 너무 나가지고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점을 잘 볼 수 있는 비법 없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신령이가 조상님이 제대로 내려오시면 그냥 점이라는 거 그냥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점이 안 나오는 나는 제대로 안 내려오는 것이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이미 알려줬는데 내가 그걸 캐치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도해보는 거는 그냥 점을 보는 거예요. 생시를 묻고 싶으면 생시를 물어보고 저는 그래요. 어떨 때는 생년월일을 말을 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그냥 보자마자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죠. 그게 나오는데 그럼 그렇게 물어봐요. 그 답변을 들어요. 그 답변을 듣고 내가 받은 것들을 또다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손님의 조상님하고 우리 조상님하고 주고받다 보니까 이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자손인 나와 손님과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상님들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캐치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답을 내려주는 조상님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꼬여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캐치를 해서 풀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면서 점이 나와요. 또 어떨 때는 점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이 굴곡이 있어요. 이걸 타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점을 잘 봐야 된다. 점을 무조건 봐야 된다.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거기에 강박을 가지시지 마시고 손님이 오면 그냥 점이 나오면 점이 나온 대로 말을 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말을 하면 돼요. 내 느낌, 내 기분, 내 생각들을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왜? 내 몸 안에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 몸 안에서 신호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밖의 소리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갑자기 자동차가 지나가든가 기차 소리가 지나가든가 뭔가가 떨어지든가 새 소리가 들리든가 이러한 것들로 또 신호를 줘. 내가 점을 볼 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신호가 돼요. 하지만 내가 점을 끝난 다음에는 그건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점을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신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점사를 안 볼 때는 그냥 그것들은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앞으로 올 손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신호를 주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조사님이 이런 신호를 주셨어.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왜? 내 느낌에는 이게 조사님이 주신 신호인 것 같으니까. 근데 내 느낌에는 이건 조사님이 주신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리고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뵙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점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점을 많이 보면 돼요. 돈을 받고, 돈을 무조건 받으세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저런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